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이번 여행지는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의 길을 걸으며 단풍도 구경하고 드라마 촬영지 오픈 세트장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유서 깊은 유적과 설화, 민요 등으로 이름 높은 곳이며 조선시대 사람과 물자가 가장 많이 넘나들던 번잡하고 애환이 서린 길입니다. 지금부터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문경세제는 제2주차장을 지나고 1주차장을 지나면 입구가 나오는데 조금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짠하고 나타나는 은행나무 길이 문경세제 입구입니다. 먼저 전동차가 보이네요. 노약자나 아기들이 타고 가면 좋을 듯해요. 요금은 편도 성인 2,000원입니다. 전동차는 입구에서 드라마 세트장까지 약 1km 구간을 운영합니다. 조금 짧다고 생각하였는데 연장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었네요. 우측에는 입길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을 지나 일관문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은행나무 길로 조성되어 있는데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생태미로 공원이 보입니다. 생태미로 공원은 곳곳에 유아 체험숲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고 조류관, 곤충관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유서 깊은 유적과 설화, 민요 등으로 이름 높은 곳으로 전국에서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문경세제의 길은 영남과 기호지방을 이어주는 세제로 조선시대 사람과 물자가 가장 많이 넘나들던 번잡하고 애환이 서린 길입니다. 수많은 선비가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 길에 올랐고 조선통신사가 걷던 길입니다. 저 멀리 일관문이 보이네요. 산세가 너무 아름답죠? 문경세제의 길은 조룡산과 주을산 사이의 고갯길로 수려한 산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의 길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많고 단풍이 아름다워 가을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20일에서 말 정도인데 오늘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관문에서 이관문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내판을 따라서 한 길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완만한 경사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운데 감나무가 보이는데 파란 가을 하늘과 너무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1관문에서 2관문까지는 3km이며 소요시간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2관문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영상을 찍고 있는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드라마 촬영지 오픈 세트장입니다. 전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내립니다. 매표소가 보이고요. 요금은 성인 2,000원이며 전동차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표하시면 됩니다. 잘 알려진 사극왕건, 대조영, 관상, 신호 등 인기 드라마와 영화가 다수 촬영된 장소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오픈 세트장으로 연결됩니다. 오픈 세트장 주변에도 단풍이 물든 모습이 보입니다. 사극 세트장 이름처럼 멋진 한옥들이 질비해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쭉 걸어 들어가면 양반촌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궁궐과 광화문, 왼쪽으로는 서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왼쪽은 관아입니다. 기풍 있게 서 있는 광화문 뒤쪽에는 멋진 산세가 뽐을 내고 있고요. 주변에는 기와집과 함께 어우러진 단풍과 감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궁궐이 자리하고 있고
TV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여기에서는 용상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왕의 옷을 입고 왕과 왕비가 되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픈 세트장 주변의 단풍과 은행나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에 오신다면, 단풍 구경에 드라마 촬영지까지 구경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여행지가 아닐까 싶네요. 바람이 부니까 낙엽 떨어지는 모습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곳은 세자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가를 즐길 때 공간이고, 중간중간에 열린 감나무도 가을 풍경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군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픈 세트장의 모습도 절경입니다. 그 밖에도 백제궁과 양반총, 서민촌과 저작거리 등을 둘러보며 영화 속 한 장면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재미있는 여행 코스였답니다. 세트장을 나와서 세제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알록달록 이쁜 옷을 입은 단풍을 찍기 위해 사람들의 손이 바쁩니다. 여기는 맨발로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발 씻는 곳도 마련되어 있고, 주변에는 다른 곳보다 유독 붉은 단풍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 맑은 물이 고여 시원한 느낌을 주고 가는 곳 중간중간에는 쉼터도 있어 쉬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제1관문에서 3관문까지 편도 약 7km 정도 거리로, 보통 산행하시는 분들은 3관문까지 왕복으로 다녀오시거나 사는 길로 많이 가시고, 걷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2관문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문경세제길은 계곡을 따라 걷는 동안 기암괴석과 폭포, 돌탑 등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 지루하지 않게 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름틀 바위입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 모양의 바위로 바우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저는 마치 악어 입처럼 보였습니다. 조령원이란 이곳은 국립여관쯤 되는 숙박시설입니다. 문경세제길은 한양을 잇는 주요 길이었기에 숙박시설이 필요했고, 조령원은 나그네들이 묵는 숙소였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곱게 물든 단풍의 모습이 보이네요.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백두대간을 넘어야 합니다.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이제는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 상이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문화, 경제의 유통과 국방상의 요충지였습니다. 세제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1관문에서 2관문까지의 이 길은 완만한 경사길입니다. 문경세제의 길은 선비들이 주로 이용했던 과거 길로 다양한 이야기와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약 한 달이나 걸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길로 가는 게 유리했지만, 조금 돌아도 문경세제 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에는 조령길을 비롯하여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문경세제 외 추풍령과 중령길도 있지만, 어감상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중령은 쭉 미끄러진다고 하여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문경세제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선비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그간의 스트레스도 풀고 시를 썼다고도 합니다. 주막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먼저 평상이 보이는데 마치 선비들이 평상 위에 앉아 술을 따르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문경세제를 통행하던 선비나 상인들이 한 잔 술로 여독을 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곳입니다. 주막을 뒤로 한 채 조금 더 걷다 보면
교기정이란 정자와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의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 소나무 멋있다. 그림이다. 교기정의 소나무는 교기정의 역사와 함께 한 나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연인이 춤을 추는 듯하여 세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특이한 형태로 그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교기정이란 조선시대 신구 경상도 관찰사가 관인을 주고받았다는 정자인데 교기정 터만 남아있는 것을 1999년에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문경세제길은 계곡을 따라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을 단풍과 계곡 물소리가 마음까지 정화를 시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계곡 소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제2관문까지는 약 1km가 남았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꾸구리 바위는 바위 밑에는 송아지도 잡아먹을 만큼 큰 꾸구리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알록달록 단풍 산책길과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걸으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예쁘다. 왼쪽에는 서원 성취탑이 보입니다. 그 옛날 문경세제를 지나는 길손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한 개의 돌이라도 쌓고 간 선비는 장원급제하고 몸이 마른 사람은 쾌차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돌 하나를 올리고 소원도 빌고 가세요. 가다 보니 물레방아가 눈길을 끄는데요. 폭포에서 연결된 물레방아였습니다. 물이 영롱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물줄기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제2관문 바로 전에 있는 조곡 폭포입니다. 와, 멋진 풍경이죠? 물소리도 장관입니다. 폭포가 잘 나오는 포인트 존도 만들어 놓아 사진 찍기에 좋고요. 문경세제는 사시사철 계곡의 수량이 풍부해서 폭포의 물줄기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포 소리를 들으니 속까지 시원해져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찍으면 어떡해? 폭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식사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막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막을 바로 지나면 제2관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관문인 조곡관을 가기 위해서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일명 합격기원 다리로 합격 깃발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합격의 좋은 기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2관문인 조곡관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과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3관문인 조령관으로 가시려면 이 길로 약 3.5km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성문 주변에는 몇 개의 돌탑이 쌓여 있고 성벽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올라가지 못하게 안내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고 건너라니 깊어가는 가을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계곡 쪽으로 조금 내려가 산에서 내려오는 졸졸졸 물소리를 들으며 피로를 잠시 풀어봅니다. 제2관문에는 3관문으로 가는 길 외에도 하나의 길이 더 있는데 주을산 주봉 가는 산행길이 있습니다.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산을 하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이쁜 단풍을 보면 찍고 또 찍으며 짧은 가을이 마냥 아쉽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오픈 세트장까지 도착하였네요. 저희들은 여기서 전동차 티켓을 구매하여 입구까지 내려갔습니다. 1km 정도 되는 구간이지만 전동차를 타고 오는 기분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가 걸어갔던 일광문도 보이고요. 전동차가 지나가는 단풍 터널도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문경세제의 길을 약 2시간 30분 정도 여유롭게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